이번에 LH 사건으로 이제 3기 신도시가 지연이 될 가능성이 크거나 진짜 극단적인 경우는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안 좋은 선택은 두 가지죠. 뭔가 하락을 기다리거나 청약을 하는 거. 소장님, 오늘 제목 중에 하나가 저희가 네. 3기 신도시를 기다리지 마라라는 타이틀을 잡았어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3기 신도시에서 많은 공급이 나올 테니 네. 거기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아보겠다라는 네.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서 듣기에는 약간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고 네. 불편하지만 또 알아야 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아무튼 지금 제가 부동산에 대한 뭐 재건축 얘기를 조금 했는데 네. 이렇게 막 규제가 혼란스럽고 정책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그 표심을 위한 정치들이 네. 조금 쏟아지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런 와중에 네. 사실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LH 땅 사건이 투기 터진 의혹.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처음에는 뭐 이제 직원들에 대한 투기에 대해서 국토부를 조사하는, 그러니까 국토부가 자기 엄마가 네. 자기 아들을 이제 조사하고 이거를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되겠어요? 뭐 그쵸. 발본색원은 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어느 뭔가 정도는. 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배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여론은 취소시켜라 3기 신도시. 그리고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투기성 있고 토지 투기를 했던 어떤 개발 사업들을 다 한번 찾아내보라는 까지 확산이 되어서 네. 3기 신도시에서 광명하고 시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걸 지금 다 어떤 조사를 하고 있고 3월 11일 날 1차적으로 그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큰 사건인데 네.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거랑 연관이 되는 게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더더욱 지금 사지 말라는 부분들이 좀 생긴 거예요. 왜냐면은 시간도 지연이 됐는데 네. 일반적인 상황들 좀 규제랑 결합이 되어서 더더욱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제 앞으로 분양 가격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크게 높아질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LH 사건으로 이제 3기 신도시가 지연이 될 가능성이 크거나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취소가 되면 공급량이 없어지는 거고, 지연이 되면 더 늦게 분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주민들이 협의를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투기 해결도 안 되는데 내가 협의를 해? 안 되지라고 하면서 토지 보상에 대한 지연으로 토지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네. 시간의 흐름이 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계속 보상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다 보면요, 일단은 땅값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땅값이. 네. 그리고 이 땅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단순하게 이 사건뿐만 아니라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부터 땅값은 꾸준히 올랐어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꾸준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서 지연하는 어떤 이 이제 보상의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들은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원자재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원자재비. 예, 원자재비. 그 단순하게 뭐 굴이 올라가고 뭐 올라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건설 자재에 대한 자재도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어제 제 채널에서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건비도 네. 뭐 5년 대비해가지고 인건비도 그쵸. 최저임금도 올라가듯이 많이 올라갔고, 올라갈 그 테니까. 2015년, 16년도에 300만 원대가 평균이었는데 네. 인건비가 네. 지금은 440만 원, 3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끌수록 계속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 방금 제가 말했던 그 건축 자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 네. 토지는 전부 다 분양가에 포함돼요. 아. 그러면은 가격들이 시간이 끌면 끌수록 네. 오래되고 공급이
뭐 만약에 취소가 되면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 없어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지연될 가능성은 거의 8, 90%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명하고 시흥 3기 신도시가 한 2028년도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마 단계적으로 나오는 게 한 2, 3년은 더 지연될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고 지금은 그럴 극단적으로 가면은. 야, 그럼 3기 신도시 요약을 해보면은 안 되거나 네. 비싸지거나 네, 지연으로 지연되거나 지연돼서 비싸지. 지연을 해서 비싸지거나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우선 이제 첫 번째에 대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분양에 대한 부분들 3기 신도시 기다리는 거 지금 하지 마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주택자의 분양의 장벽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게 됐어요. 커졌어요. 네. 그리고 분양에 대한 시세 차익 자체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2월 22일부터 HUG에서 분양가의 최대 90%까지로 분양가를 측정한대요. 이게 그냥 말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원래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해서 70%, 뭐 80%, 70%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도 올라오고 땅값도 올라오고 뭐 이게 다 올라가니까는 로또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이것도 너무 투기성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분양가를 올려가지고 시세 차익을 많이 못 보게 할 수 있도록 이 분양가의 고분양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그 주변 시세의 90%로 분양가를 측정하겠다. 예전에는 보통 주변 시세가 10억이었으면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뭐 6억 정도 해서 6억, 7억도 있었죠. 네, 당첨되는 순간 뭐 그냥 4억 벌고 들어간다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10억이면은 뭐 한 8억, 9억까지 올리겠다 분양가를.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요. 이번에 세금을 올리려고 공시지가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간 게 공시지가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거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분양가 측정에도 공시지가가 조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땅값 오르고 공시지가 오르고 이러니까는 분양가도 사실 같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분양을 한다고 해도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3기 신도시는 변창흠 이제 장관이 얘기를 한 게 뭐 이제 환매 조건부라든지 지분 적립형 분양으로 수익을 일부를 회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분양가도 높아지고 생각보다 분양가도 높아지고 차익도 내가 공공하고 나눠 가지고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것조차도 확률인데 지금만큼의 어떤 차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조차도 많이 없어지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차익도 줄고 분양에 대한 장벽도 금액 자체가 좀 높아지는 어떤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2021년도 2월 10일부터는 분양가 상한제로 공공주택의 거주 요건들이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주 요건이 강화됐다는 게 공공에서 하는 거는 최대 5년 정도까지 거주 요건이 있고요. 분양 이후에 이제 사는 거주 요건이죠. 민간은 최대 3년까지 됐어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원래 보통 자기가 돈이 없으면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전세를 놓고 조금 있다가 내가 돈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이거 못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일단 분양 당첨되면 당장은 돈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 살지는 못하니까 일단 전세를 맞춰 놓고 집값은 잡아 놓는 거죠. 이제 그 상태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돈을 마련을 해서 이제 한 2년 후에 4년 후에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전세를 못 놓게 하니 처음에 당첨됐을 때 당장 내가 돈이 있지 않으면 실제로 그 집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거가 이제 분양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여건으로 갈 수 있고 더 안 좋은 건요. 조금 더 가면은 현금 있는 사람만 무주택에 현금 있는 사람만 이젠 들어갈 수 있어요. 대출도 막아놨어요. 대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분양에 대해서는 많이 안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이거에서 가장 안 좋은 전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는 게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있는 집이 아니라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렸는데 수혜자보다 피해자가 더 많아요.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수혜자가 되면 좋죠. 되면 좋아요. 결론은. 하지만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확률을 내 인생을 베팅하기에 그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냐는 거죠. 요즘에는 약간 내 집 마련이라는 이 테마 자체가 약간 도박화처럼 돼버리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청약을 기다려서 청약에 당첨이 되면 네. 너무나 해피하게 끝나죠. 그렇죠. 너무나 해피한데 안 됐어. 그러면 그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물가 상승처럼 인플레만 따져도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는 게 전제가 될 테니까 네. 우상향으로. 그럼 기다린 만큼 집값은 더 올라간 거죠. 지금도 집값이 부담돼서 분양을 기다렸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서 집값이 더 올라갔는데 분양이 또 안 된 상태야. 네. 그러면 너무 더 억울하죠. 낙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낙심 때문에 네. 낙심하면 안 되니까 그 확률보다는 기존 주택이라고 지금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되게 많은 사람이 질문하는데 그럼 뭐 하락 올 때 나는 살 건데요. 하락 올 그 얘기 때 엄청 많이 하시죠. 사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한 2025년 되면 하락이 올 거야라고 하는데 이제 5년이 남았죠. 4, 5년이.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네. 근데 5년 뒤에 15억이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10억짜리가 15억이 되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15억이 됐는데 하락이 온 거예요. 네. 하락이 왔는데 떨어지는 게 2억 떨어졌네. 13억으로. 예. 그리고 그게 좀 유지가 되네. 그러면은 하락할 때 들어가는 게 나아요. 미리 들어가 가지고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게 나아요. 들어가는 예, 미리 들어가는 게 낫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락할 때 상승할 때 못 들어가는 사람은요. 하락할 때는 90% 이상, 95%, 99% 거의 저는 100%에 가까이 이상이 들어가기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쵸. 용기가 안 나요.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지금 뭐 기다려야 되겠다. 미래는 불확실해요. 근데 선택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거나 집을 사거나 하락의 두려움을 극복해서 집을 사거나 네. 아니면 하락장을 타겟으로 그다음에 청약을 타겟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선택은 두 가지죠. 하락을 기다리는 거나 청약을 하는 거. 그걸 기다리는 거 이게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집 구매를 못 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이해되죠. 대출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집값들이 이미 다 올라갔는데 네. 그게 불과 1년 사이에 확 올라간 게 보인 거예요. 맞아요. 약간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한 마음. 저거 분명히 5억이었는데 지금 8억이야? 네. 아, 저 5억이 정상이 나는 계속 5억에 보고 살았는데 저게 왜 8억이야? 이거 말이 네. 안 되는 거야. 네. 떨어질 거야. 네. 라는 마음 때문에 이제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네. 걸 테고. 예. 그리고 막상 내가 이제 소장님 말씀에 다 동의가 되신 분들도 있을 건데 네. 그런 분들께서도 그래 들어가야지 네.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현금 여력이 안 되는 거죠. 대출을 네. 받아도.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소장님 네. 이건 갑자기 생각이 난 질문인데 네. 약간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상급지 뭐 하급지라고 봤을 때 네. 내가 원하는 게 상급지였다면 하급지로라도 가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 돈을 모아서 이렇게 전세로 돌다가 기회를 노려보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능력 범위 내에서 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사지 불편한 곳으로 가더라도 그러니까는 내가 포기를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평수에 대한 걸 포기하든지 네. 그러니까 평수를 내가 지금 40평에 살고 있는데 하급지로 가기 싫어요. 그래서 20평으로 가는 평수를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든 하급지로 가든 평수를 줄이든 네. 재정에 맞게 한 개를 사놓는 게 낫죠. 왜냐하면 하나를 사놓으면은 좋은 입지죠. 전제는 네. 입지가 뭐 저기 시골에 사놓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수도권에서 조금은 하급지지만은 진보할 수 있는 데를 사놓으면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네. 나중에 기회가 더 생기는 네. 거죠. 저는 이게 네. 사놓으면 나중에 집값이 오를 거야라는 이런 개념보다도 일단 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맞아요. 마음이 네. 편해져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기호제가 아니라 필수제니까. 맞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약간 뭐 제 사례를 아시지만 사례 잘 알죠. 저는 제가 집을 사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물론 좋은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좋은 아파트가 아니어서 그런지 네. 전국의 가격이 다 오를 때 저희 집만 떨어졌었어요. 네. 근데 저는 떨어진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왜냐면 전 그냥 살았거든. 그렇죠. 집값 떨어졌다고 누가 저희 집 현관문 뜯어가지도 않았고 그렇죠. 갑자기 물이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실거주니까 그렇죠. 그냥 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냥 마음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그런 그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네. 제일 미래에 두려워할 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멈춰 있는 거,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거, 그게 아마 가장 미래에는 두려운 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집이 5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7억이 됐네. 어이쿠야, 나 그럼 못 들어가겠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그때 과거를 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데 지금 사람들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가 2월 달에 보면요. 가격의 상승폭이 되게 컸어요. 되게 컸어요. 최근 들어서 가장 컸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6억짜리가 있으면은 예전에가 한 4.5억이었어. 6억 됐잖아요. 근데 그 가격을 보고 아, 이거 너무 올랐다. 못 사겠다. 이거 완전히 내가 바가지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기분 들 수 있죠. 근데 지금요. 대부분이 다 신고가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안 돼요. 보시면 안 되고 그걸 보시지 말고 뭐 협의는 할 수 있죠. 호가가 많이 올라간 거는 예전의 시가랑 비교해서 너무 높다라고 그 협의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들어가셔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존에 거래됐던 마지막에 거래됐던 거랑 이제 최종에 지금 올라온 호가들이 가격 격차가 많은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격 상승폭이 조금 컸어요. 컸는데 부동산을 계약하면은 부동산 중개사에서 신고하는 게 30일이에요. 그러면 그 30일 동안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른 거나 이런 거는 신고를 최대한 늦게 해요, 사실. 그래서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거래로 안 찍힌 물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상승폭이 컸던 시장에서 그런 신고되지 않은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호가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요. 늘 강조를 했던 게 유동성 시장 그리고 그 유동성 시장에 규제가 엎어져서 공급이 감소한 시장 인허가 물량이 없어져 가지고 공급이 나올 수 없는 시장 그리고 미분양이 역대 최고로 소진되는 시장 예, 지금 이 시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6월 달이 되면은 그 공급량이 더 줄어들 거고요. 6월 달에는 중과세, 양도세랑 그다음에 그 보유세에 대한 중과가 있을 거고 이번에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에 물량들을 제동이 걸렸어요. LH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한 그 나올 거에라는 어떤 희망적인 부분에 좀 부작용이 생기는 어떤 심리가 이제 또 작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질 구석이 없다는 거. 하락 시그널이 안 보인다. 예, 떨어질 시그널이 조금 되게 적다는 거. 그거를 좀 하시고 중요한 건 돈이 많이 풀렸어요.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금리가 지금은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준금리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 기준금리가 그대로 있는데 그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지금 공급을 메꿀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시장이 분명히 될 거예요. 지금은 우대금리에 대한 변동이 생긴 거지 국채가 올라가면서 기준금리가 변동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금리가 지금 움직인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금리 자체가 사실상 부동산의 공급을 메꿀 수 있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처방으로 생각하거나 하시면 좀 안 된다는 거죠. 네.